이천에서 방구할 땐 이방사. 이게 이제 질문이 하나 들어왔네. 임야랑 전답이랑 개발행위 허가 기간이 얼마나 다르고 왜 다를까요? 임야랑 전답의 허가 기간은 네. 대략 전답은 이제 보름에서 한 달 사이. 네. 그리고 이제 임야는 보통 60일 이상을 보는 게 네. 산림과랑 협의도 봐야 되고 경사도도 확인을 해야 되고 네. 그리고 나중에 했을 때 그 산림 훼손. 그거에 그러니까 대한 그걸 다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농지는 농사를 짓기 위해서 일부 훼손이 벌써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농지를 하기 위해서 개발이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산지는 한 번도 개발을 하지 개발한 않은 적이 거죠. 그리고 산지의 지번에 산 17번지라고 돼 있는 경우가 그렇죠. 있고요. 그냥 임 17번지라고 돼 있는 게 있어요. 그렇죠. 차이점이 뭐냐면 산 17번지는 한 번도 개발하지 네. 않았다. 그리고 그걸 한 번도 변경을 한 적이 네. 없다. 근데 임 17번지는 토임이라고 해서 그렇죠. 밭으로 쓰고 있는 임이 아니에요. 실제 가봐도 네. 임으로 써 있는 데는 네. 경사도가 낮거나 네. 아니면 거기에 지금 밭으로 쓰고 네. 있거나 나무가 없는 네. 경우가 있어요. 산인데 옛날에 화전농법이었잖아요. 그렇죠. 산을 태워서 농사를 짓고. 짓던. 예, 그 당시에 벌써 훼손이 돼 있어서 나무가 한 그루가 없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밭으로 쓰고 있는 임야는 개발이 쉽다. 네. 그런 거는 개발의 기간도 좀 짧아요. 네, 네. 근데 임으로 나무가 그러니까 산- 심어져 있는 임야는 개발이 더 왜냐 임목수도 확인을 해야 돼요. 그쵸. 가서 나무 개수를 쉬어요. 수종도 세야 되고 예, 예. 그리고 어떤 나무가 심어져 있는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비싼 나무가 심어져 있으면 개발이 안 될 수도 안 있다. 됐으니까. 그리고 임목수가 너무 많아도 개발이 안 될 수도 있고 경사도가 골목에 너무 높아도 개발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그래서 그리고 산은 능선이 끼는 경우도 있어. 능선. 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능선을 훼손하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맞아요. 왜냐면 지도가 바뀌니까. 그렇죠. 지형이 아예 바뀌어 버리니까. 예, 예. 그러면 산사태의 위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체크할 게 많아요. 그래서 능선을 개발할 때는 거기에 그 사방지를 공사를 하고. 예, 그리고 부서가 달라요. 그러면 또 여주에 있는 한강유역청을 가요. 한국무역청을 가서 예, 그래서 저희 경사리 할 때 갔어요. 예, 환경심의를 받아야 돼요. 맞아. 환경심의 받으면 더 길어져요 기간이. 예. 그러니까 산은 관계부서가 더 많다. 많다. 그리고 하천은 하천과, 그렇죠. 농은 농지과, 산은 산림과. 그래서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왜냐면 능선에서 보통 능선으로 물도랑들도 생기고. 그러니까 산을 개발하면 또 그 있잖아요. 그 산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네, 중간중간 저것도 수로 계획을 수로 제가 계획 다시 세워요. 세워야 돼요. 맞아요. 네, 물량을 계산해 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틀리다라는 거를 세금은 산이 싸요. 그렇죠. 개발 비용은 산이 싼데 공사 비용은 산이 많이 들고. 근데 이제 뒤에 가면 이제 함정이 나오죠. 네. 개발 비용이 싼 이유가 나오죠. 네. 근데 농지는 개발 비용은 비싼데 토목 공사 비용은 대체적으로 적게 들고. 왜냐면 크게 높이나 낮출 이유가 없기 때문에. 절토가 돼 있기 때문에. 예. 근데 산은 절토를 해야 되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농지는 성토라는 경우가 있어서 흙값은 좀 더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근데 산은 좋은 점은 뭐냐면 흙이 좋으면 흙을 또 팔 수 있는 기회가 그렇죠. 있다. 네. 그래서 산은 겨울에 개발하는 게 좋다. 그렇죠. 왜냐면 이제 우거졌을 때보다는. 그러니까 봄이나 여름에 개발하면 다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흙을 흙을 받는 메꿀 수가 사람, 없어. 흙을 원하는 사람이 없어요. 맞아. 근데 겨울에 개발하면 논이 다 농사를 다 수수했기 때문에 밭으로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꼭 산이 아니라도 네. 흙을 나갈 일이 있으면 겨울에 하는 게 좋다. 네. 그러니까 흙을 사갈 사람이 많다. 그럼 내가 흙을 돈 받고 팔 수가 있기 때문에 토목공사비를 좀 세이브 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맞아. 근데 오히려 봄, 여름에 하면 흙값을 주면서 내보내야 돼요. 맞아요. 네. 겨울에는 흙값 안 줘도 넣어준다는 데 많아요. 네. 왜냐면 자기네들 저기 그 처치 곤란이니까. 그렇죠. 집토끼님이 아시는 것처럼 집토끼님 지금 파티앤타운에 상주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봄, 여름에는 흙 나갈 때 돈 주고 없어. 내보내고 겨울에는 돈 받고 내보내고. 돈 줘도 없어. 네, 그렇죠. 네, 그래서 타이밍이 되게 어렵고 제가 6,000평을 개발하면서 환경심의 때문에 6개월 정도를 소비했어요. 성강유역 정도 가지고 있어요. 네, 좀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임야는 그런 것들이 이제 많으니까 이제 이게 좋은 점이 여기 텍스트에서 보이지 않는 저희 그렇죠. 노하우를 이런 건 알려드릴 수 말 그대로 있으니까 그냥 사전적인 의미들만 네. 써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던 국토법을 공부하던 책에서 배울 수 없는 내용이에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래서 6개월. 네, 실제로 저희한테는 이런 컨설팅을 보통 개발행위 컨설팅을 저희가 제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단독주택 컨설팅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러니까 평이 아니라 컨설팅 비용이 500에서 1000만 원 정도 하고 면적에 따라 틀리고. 예, 다가구 주택 컨설팅 비용은 보통 3천에서 5천만 원 정도 저희가 받고 전원주택 단지 컨설팅 비용은 보통 1억부터 시작해요. 네.
아니면 세대수도 많고 네, 그러니까 해야 될 일이 많아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런 강의를 잘 안 해요 원래. 그렇죠. 근데 그냥 이제 트렌드인 것 같아서 우리도 한번 해보자. 네, 그냥 한번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강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텍스트로 있다 보니까 보기는 힘들어요. 근데 저희가 얘기했던 것들 다 여기도 협의. 그러니까 관내 사람들은 장들 협의. 내가 왜 직원이 많고 우리 이 방사가 왜 돈을 버는지 잘 몰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중개업자로서 중개 수수료를 많이 받아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저희는 이런 일들을 이렇게 하기 개발을 때문에. 행위를 하고 이런 개발업자들을 도와드리고 일반인들한테 그 싸게 개발을 하고 그 정상적인 시공을 할 수 있게 도와드리기 네.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익이 많아요. 그러니까 다 컨설팅에 대한 이제 네. 보상이죠. 네,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뭐 텍스트만 본다고 모르잖아요. 네, 네. 이 텍스트를 알기 네. 쉽게 설명을 해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보통 중개 수입은 저희 매출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네. 저희는 개발행위나 이런 컨설팅으로 해가지고 그 수입들이 많이 나오죠. 네. 앞에 건 다 재미가 없는 것들이라. 네, 빨리빨리 넘어가죠. 네. 이제 개발행위 허가를 넣으시면 준공을 받으셔야 돼요. 음. 그러면은 준공 검사를 받으셔야 되는데 그때 필요한 게 준공 사진, 측량 성과도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고 이제 보시면 여기 행정기관의 협의하에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를 해야지만 준공이 되는 거예요. 잘 읽어봐도 모르시겠죠? 그러니까 개발행위 몰라요. 허가를 넣으면 네. 개발행위 허가를 하고 우리가 토목공사를 시작할 수가 있어요. 그럼 토목을 해서 공작물 축조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단지 평탄을 한다든지 우수공사나 오수공사를 해놓은 이후에 준공검사를 한번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준공검사가 아니 왜 땅을 개발했는데 준공검사를 받지? 건물을 지은 것도 아닌데? 맞아. 사람들이 건물을 지으면 준공검사 받아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땅에서 준공검사를 먼저 받아야 된다는 걸 몰라. 거의 다 몰라요. 그러니까 집을 지으면 실적으로 있던 집을 부시고 집을 다시 짓는 경우가 아닌 이상은 네. 대부분 준공검사를 2번 받아요. 네. 그러니까 농지나 임야를 개발했을 때 네. 허가를 넣고 네. 준공을 한번 받은 이후에 네. 건축물을 짓고 네. 건축이 다 졌을 때 네. 그때 준공을 한번 더 받는 거죠. 네, 그래서 비용도 2번 두 번 내요. 들어가는 거죠. 왜냐면 개발행위 준공이 났을 때 지목변경비라고 해서 네. 토지가 대지로 대지로 바뀌는 거에 대한 이익분에 대해서 세금을 내고 또 건물은 완성됐을 때 보존등기라고 해서 보존등기 비용을 또 그러니까 쉽게 세금을 말해서 내죠. 땅 취득, 건물 취득을 두 번 그렇죠. 하시는 거예요. 2번을 내요 세금을.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토지 취득했을 때 한 번, 취득세 한번 토지 내고, 취득세 한 번 내고 토지 준공 냈을 때 개발 차익에 대한 세금 한 번 내고 그다음 건물 준공. 준공 냈을 때 건물 취득에 대한 세금을 한 번 낸다. 그래서 3번을 낸다. 기본적으로. 이제 금액들은 다르다. 네. 근데 상황에 따라서 4번 내는 경우도 있고 5번 그렇죠. 내는 경우도 그렇죠. 있어요. 뭐 개발행위 분담금이 낀다던가.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적지복구비나 나온다. 그렇죠. 농지전용 부담금 뭐 이런 거. 그래서 많게는 5번까지 내는 거예요. 보통은 3번 정도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3억짜리의 집을 취득했다. 그럼 거기에 세금이 3천만 원 정도 된다. 그렇죠? 땅에서 나오고 건물에서 나오고 또 네. 지목변경. 대충 단순 계산해드리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 집 짓고 싶어. 내 예산이 3억이야. 그러면 거기서 3천을 가감하게 빼셔야 돼요. 그건 세금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표예요. 지금까지 설명한 걸 보기 쉽게 한 건데 네. 허가 절차, 행위자, 내가 개발행위를 좀 행위자. 개발의 행위자가 누가 되는 거야? 개발의 행위자. 땅 주인이죠. 땅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신청을 먼저 하고 땅 주인. 여기 신청을 하고 네, 신청을 어디다 한다 그랬죠? 시, 군구 네, 그렇죠. 직접 신청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죠. 못하죠. 거의 불가능하죠. 거의 불가능해요. 왜냐면 거의 불가능해요. 그러면 개발행위가 신청하기 전에 뭐부터 하죠? 토목 설계 사무실과 측량부터 먼저 하죠. 측량 신청을 지적과에다 측량 신청을 먼저 해야 돼요. 근데 측량 신청이 보통 15일에서 보름인데 그렇죠. 이천 같은 경우는 지금 너무 밀려 있어서 한 달 이상도 걸려요. 그러니까 보름 걸려서 측량을 해도 성과도도 만들어요. 성과도가 또 빨라야 일주일. 측량을 해서 성과도를 만든다. 이 측량이 제대로 됐다. 그러니까 성과도를 만들면 그걸 토대로 해서 개발행위허가 신청이 들어가야 된다. 근데 개발행위허가 신청도 그냥 넣을 수 있다? 없다. 목적을 넣어야 돼. 목적이 뭐냐? 건축을 위한 거. 이게 그쵸. 뭐 집이냐, 그쵸. 아니면 상가냐, 그쵸. 공장이냐, 이런 창고냐 이런 거를. 그럼 그 목적을 목적으로 표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배치도가 있어야 되죠. 배치도가 있어야 되고 배치도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도면을 만든다. 그쵸. 건축 설계도 의뢰가 끝나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쵸. 토목도 넣고 그쵸. 건축 설계도 같이 해야 된다. 그쵸. 그러면 여기서 토목 설계사 기본 용역 비용이 들어가고 그렇죠. 건축 건축도 설계사 용역 비용이 들어간다. 네. 두 번 들어가요. 근데 그렇죠. 용역 비용은 어디를 하든 들어가요. 그러니까 건축 설계사에서 다 하는 게 아니다. 업체 2개가 벌써 보통은 근데 들어온다. 모르는 분들은 건축을 가면 건축 사무실에서 토목을 연결하는 경우가 있죠. 자체에서.
그렇죠. 그러면 이제 개발행위 허가 접수 및 기준 검토를 한다. 어디서 검토한다? 하청과, 농지과, 산림과, 그리고 개발행위 허가과. 그렇죠. 그렇죠. 해당 과에서 그리고 이제 도로과, 많게는 뭐 그쵸. 도시과 해가지고 보통 5개의 부서가 개발행위를 검토를 한다. 그래서 한 바퀴 돈다 그러죠. 그죠. 한두 개 되는 경우 있으면 좋은 건데 그게 거의 없어요. 네. 다 붙어있기 때문에 여기는 도시과에 협의해 보세요. 우리는 기분 나쁜 말로 뭐라 그러냐면 뺑뺑이래요. 뺑뺑이. 뺑뺑이. 여기서 귀찮으면 일로 보내. 네. 여기부터 먼저 검토받고 와.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민원인이 지옥이죠. 그렇죠. 어디 가야 될지 모르니까. 근데 민원이 이제 가서 죽을 치고 있어야죠. 그렇죠. 개발을 하려면.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갔어. 여기가 건축가 담당이야. 아, 나 이렇게 물어보는데 아, 그거는 농지과 가야 되는데 내가 같이- 농지과가 어디 줄 알아. 같이 가요. 같이 가요. 이렇게 땡 써야 돼요. 같이 가요. 땡 써야 돼. 근데 농지과 가서 또 농지과 찾았어. 그거는 하천과 가야 되는데 그럼 하천과 갔어. 거기서 이제 빠 이러는 거야. 한 2번은 가져온다. 빠 이러고서 그냥 앉아. 아니 신발 그러신 거예요. 나 못 가! 니들이 알아서 해! 전화를 돌려요. 여기 이런 문제인데 여기 와서 집에도 안 가신다고. 막 심지어 울어야 돼. 그러면 한 명이 나서서 어떻게 한다? 아유 가세요. 여기 가서 자 이것 때문에 왔어요. 이거 여기서 해보면 되죠. 그럼 어디선가 어디선가 손길. 슈퍼히어로가 나타나죠. 손에 손길. 민원 담당인이 있어요. 건축가 그쵸. 민원 전문적인 담당. 어느 과든 민원. 그러면 민원 팀장님이 딱 오셔서 왜 무슨 일이세요? 이러면서 그쵸. 그래서 커피 한잔 하실까? 이러면서 그분이 앉은 자리에서 어떻게 한다? 담당자를 또 데리고. 다 해결해 준다. 항상 민원인이 우선이야. 그러니까 내가 멍청하면 어떻게 한다? 뺑뺑이 돈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좀 잘해보려고 그러면 거기서 때를 써야 된다. 떼 쓰자. 창피해도 때 쓰자. 근데 내 얘기는 하지 말고. 그렇죠. 시청 가서 신발 또 식빵을 외치면 도미가 나타난다. 그래서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 및 도시계획 사업자와 의견 청취. 이게 뭐냐면 부서 한 번 뺑뺑이 돌고 그 동네 이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고 문제 없으면 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렇게 저 하는 같은 거죠. 경우는 도시계획 심의. 이거는 심의 대상일 경우. 그러니까 그쵸. 보통 저희가 이제 다가구 건물 주택을 들어가도 그쵸. 심의가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그쵸. 경우가 있어요. 여기가 뭐 규제 대상이 있다던가 아니면 이게 심의 대상이라던가 그렇죠. 뭐 아니면 가로수나 규모가 면적대. 좀 크다든가. 그렇죠. 주택은 19가구가 넘어가면 그쵸. 심의 대상. 그리고 그렇죠. 일반 다세대 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은 심의 대상. 심의 대상. 30가구. 네. 그렇죠. 30가구, 뭐 네. 50가구, 100가구 뭐 그러니까 이런 가구 수 제한이 있다. 그래서 이런 건 이제 사업주들이 많이 알고 집 한 채 짓는 분들은 거의 심의 대상이 심의 아니다. 대상이 거의 없다. 네. 근데 이런 경우 있어요. 경관심이라는 게 있어요. 아, 경관심은 이제 주변에 대로변. 대로변에 주변에 보이는 문화재가 있거나 대로변이거나. 네. 그러니까 대로변 땅이 다 좋은 게 아니라 복잡할 수도 있다. 그렇죠. 대로변이 좋을 수는 있어요. 근데 눈에 보이다 보니 네. 경관. 내 마음대로도 디자인을 못한다. 그렇죠. 그 경관에 맞춰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경관심이 무조건 맞잖아요. 그렇죠. 색깔을 내가 쓰고 싶은 색깔을 못 쓸 수도 있죠. 시나 뭐 네. 도에서 정해주는 색상 그걸 그쵸. 맞춰서 넣어야 돼요. 도에서 정해주는 자재. 그쵸. 뭐 이런 거. 그게 경관심이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허가권자가 이제 개발행위. 그래서 이제 경관심이 대상이 되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경관심의 조건에 맞춰서 일단 허가 받고 그렇죠.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설계를 해요. 음. 그 다음에 경관심의 대상에 맞춰서 변경을 변경을 들어가고요. 들어가야죠. 왜냐면 설계 다시 경관심의 대상에 맞춰서 다시 설계하려면은 이게 되게 속도가 그러니까 느리거든요. 설계 변경을 해서 들어가 버리면 변경하는 기간이 일라. 그렇죠. 그럼 내가 설계 그리다 끝나. 그러니까 근데 들어간 걸 변경을 안 하고 가서 하면서 바꾸면 내가 빠르다. 시공해놓고 준공 내기 한 달 전에 경관심의를 변경을 받으면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개발행위자가 음. 개발행위 착공을 받으면 공사를 해서 허가권자가 준공 검사를. 그러면 개발행위 착공이 뭐냐? 토지잖아요. 그렇죠? 어떤 거에 말이죠? 내가 전원주택을 졌다. 그러면 전원주택 짓기 전원주택을 졌어. 집이 다 젖었어. 그러면 건축 준공 받기 전에 어떤 걸 하냐? 잔디 깔고 그렇죠. 주차장 울타리 포장하고 울타리 하고. 그렇죠? 네. 그리고 울타리도 하고 그렇죠? 요런 것들이 다 돼야 돼. 그렇죠. 그러면 이제 허가권자. 개발행위 준공을 받는 거예요. 허가권자가 시나 그쵸. 이런 사람들이 와서 그렇죠? 시청에서 와서 준공 공사를 한다. 여기 잔디 잘 깔았네. 울타리 좋아. 대지 잘 닿네. 보강통사 잘 끝났네. 여기 물 잘 잘 빠지게 빠지네. 물 잘 빠지게 잘 해놨네. 오케이 준공. 그렇죠. 근데 그렇게 안 되는 경우도 있다 한 번에. 그렇죠. 그렇죠. 깐깐하신 분. 그렇죠. 오시면- 이거 녹지 잔디가 너무 적어요. 잔디 더 까세요. 맞아. 저는 근데 진짜 이해 안 가는 게 응. 잔디 안 깔았다고 준공 안 해주는 거 이해를 못 하겠어. 그렇지. 내가 잡석에서 살겠다는데. 아, 내가 콘크리트 깔고 살겠다는데. 네, 내가 몇 번 싸웠죠. 내가 잡석이 더 좋다는데. 근데 하라면 해야 된다. 그쵸. 네. 무조건 개기면 안 된다. 밑도 끝도 없이 개기면 준공 안 난다. 근데 산지법 말 그대로 산지 임야. 네.
농지법은 농지예요. 전다. 네. 흔히 우리가 말하는 논, 밭. 네. 그리고 여기 대지 같은 경우는 개발행위가 해당이 없어요. 요게 또 키포인트죠. 대지는 개발행위 허가 허가 대상이 필요 없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대지가 더 비싼 거예요. 그렇죠. 같은 지역의 농지가 50만 원인데 대지는 대지는 보통 150만 원. 100만 원에서 150만 원. 기간의 이익도 있고 네. 그만큼 세금이 세금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세금이 세금이 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세금이 기본적으로 1, 2천만 원은 포함이 되어 그렇죠. 있는 거니까. 뭐, 이 농지법에서 나오는 뭐 그러니까 농지적으로 예를 들어서 나오는 100평이다. 그러면 50만 원이다 평당. 그럼 5천이잖아요. 그렇죠. 그쵸? 근데 요게 대지다. 그러면 1억에서 1억 5천 정도 간다. 라고 보면 된다는 거죠. 시세가. 왜냐면 평당 보통 토목공사비가 20만 원에서 30만 원. 더 그쵸? 들어간 경우는 40만 그쵸? 원까지. 그리고 세금이 10만 원에서 20만 원. 그러면 거기서 이미 50만 원. 그쵸? 그러니까 50만 원은 기본적으로 올라가고 난 개발업자가 개발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개발 차익을 개발 먹어야 차익을 되잖아. 그러니까 1억 5천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지 같은 경우는 네. 좋은 게 이런 허가 없이 건축 허가도 그냥 넣으면 바로 뭐 왜냐면 건축 허가기간 짧잖아요. 네. 일주일밖에 안 걸리니까. 그리고 대신에 국토법, 국토에 의한 계획 네. 그 법에는 해당이 된다. 자, 여기서 퀴즈. 국토법이 더 강력할까요? 건축법이 더 강력할까요? 어떤 법이 더 센 법일까? 요거는 선물 뭐죠? 이거 선물 뭘로 할까? 근데 우리가 저기 낮게 가능한 게 그립토가 뭐부터 2, 1, 1 땡! 자, 국토법입니다. 하나 둘셋넷 네. 다섯 여섯 분. 6분 이따 사다리 타서 네. 만원 충전 이벤트랑 머그컵이랑 그립토 네. 한번 이따가 한번 뽑아봐 드리겠습니다. 나노님 새로 누르는 이따가 저기 네, 가서 국토법이 더 우선순위 됩니다. 국토법을 다루시는 분들이 건축법을 다루시는 분들을 뭐라냐면 무시한다. 무시해요. 그래서 이제 농지법이나 국토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때 농지법에서 제일 중요한 건 도로우수 오수가 붙어 있어야 된다. 네. 개발행 들어갈 때. 네. 그리고 농지 전용 아까 말했죠? 도로, 우수, 오수가 불가능하면 어떻게 된다? 맹지다. 네. 근데 맹지는 오수는 불가능해도 돼요. 왜냐면 우수가 되면 오수는 정화조를 사용하면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농지 전용 부담금이라고 이제 요게 이제 개발행위 비용이죠. 네. 요거는 이제 보시면 공시지가. 공시지가 기준이에요. 기준이 공시지가라는 거고 이 개별 공시지가가 만약에 뭐 15,000원이다. 네. 그러면 이거의 30% 5,000원이죠. 네, 네. 근데 요게 만약에 우리가 300제곱미터다. 네. 그렇게 하면은 이제 네. 150만 원. 네. 요게 이제 농지 전용 부담금이 되는. 쉽게 말해서 공시지가의 30%를 계산하면 그러니까 난 이 공시 까먹었어요라고 하면 그쵸.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쉬운 그냥 방법이 있다. 공시지가가 세금이다라고 보면 돼요. 그렇죠. 네. 논이 15만 원이다. 음. 그럼 농지보전 부담금이 평당 평당 15만 원이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5만 원이다 농지가. 그럼 5만 원이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거 20만 원이다 그럼 20만 원인가요? 아니죠. 아니죠. 왜냐? 여기 보시면 단 네. 공시지가의 30% 금액이 5만 원 초과시. 자, 여기서 퀴즈. 농지 공시가가 20만 원이다. 최대 농지 전용 부담금이 얼마가 얼마일까? 나올까요? 네, 찍으세요. 찍으시면 돼요. 만원 단위로 가까이 제일 가까이 맞춰주시는 분이 자, 3, 2, 1. 자, 제일 큰 정답은 키님 계산기 돌리셨네요. 너무 정확하게 맞추셨어요. 네네네네. 보시면 당첨입니다. 5만 원 초과에는 최대 5만 원이에요. 네. 그러면 저희가 보통 평을 3.3 제곱미터가 이제 한 평이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 곱하기 3.3을 하면 16만 5천 원이다. 네. 그러니까 내가 50만짜리 땅을 사면 내가 집을 지으려면 평당 15만 원이 더 들어간다. 이렇게 평당이니 네. 100평이면 1,500인 거고. 그렇죠. 네. 간단해서 100평이면 1,500.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농지에는 농지 전용 부담금, 이해보증증권, 면허세 3개를 내는데 네. 이행보증증권은 네. 인허가 접수할 때 네. 설계 내역서 있잖아요. 네. 그 금액의 20%를 네. 현금을 예치하든지 네. 현금 예치. 아니면 보증보험 증권으로 대체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또 헷갈리시죠? 그렇죠. 현금 예치는 이제 공탁금이라고 해요. 그렇죠. 공제 금액을 공탁금. 그러니까 내가 이걸 회수했는데 나중에 복구 비용을 이걸로 충당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현금 예치하면 다시 찾아갈 수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많으신 분들은 현금 예치하는 경우도 그러니까 있어요. 진짜 돈 많으신 분들은 이걸 하시는데 네. 보통 10명 중에 9명 대부분이 보증보험을 해요. 그러면 이제 보통 그냥 1억짜리 땅이면 한 돈 10만 원이면 된다. 근데 소멸성이다. 네. 이거는 돌려받지 못한다. 네. 공사 기간 동안
이제 그 보험을 들어놓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산재보험이랑은 다른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공사에 대한 네, 산재보험은 건축 공사할 때 인부들이 다칠까봐. 맞아요. 예, 그래서 고용보험, 고용 산재보험을 드는데 그거는 산재보험은 인건비죠. 그렇죠. 건축물이 한 2억 정도 다 되면은 이제 200만 원 정도, 150에서 200만 원 정도가 나가요. 그렇죠. 이 면허세는 이제 개발을 하게 되면 면허세가 다 나와요. 임야든 전답이든 나오는데 네, 도시적은 싸요. 3만 원 이내. 네. 그리고 비도시적 해도 18,000원 이내. 네. 그러니까 많아야 3만 원, 보통 만 원 정도 나와요. 보통 지금 경산 같은 경우가 13,000원, 16,000원 네, 정도 네. 나오더라고요. 네네. 시내 해도 25,000원. 네. 이 면허세는 한 두세 번 나와요. 등록 면허세 해가지고 네, 네. 똑같은 게 두 장씩 날라와요. 네, 두세 번 나와요. 집 하나 지을 때. 네. 산지법. 이거는 임야에 대해서 이제 해당이 되는 거고, 아까는 우리가 농지 전용 부담금이었잖아요. 근데 산지는 대체 살림 자원 조성비라고 한다. 그래서 준보전 산지가 불과 작년 초만 해도 이게 5,400원대였어요. 근데 많이 올랐더라고요. 6,860원 제곱미터당. 보전 산지는 8,910원. 네. 산지 전용 그리고 일시 사용 제한 지역일 경우는 네. 13,720m다 제곱미터당. 네, 네. 그래서 보통은 준보전 산지에 주택지를 많이 넣죠. 보전 산지 같은 경우는 이제 농사를 짓는 분들, 그쵸. 임업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사시는 거고, 네.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전용받는 거나 일시적으로 그냥 사용하는 경우들. 네네. 그러니까 지금 끼니 호정님께서 공인중개사 공제금이랑 비슷하다고 하셨는데 예, 비슷해요. 보험 드는 거. 우리도 1억 원짜리 그쵸. 보험 들잖아요. 공제증서. 그러면 1년에 20만 원 정도 20만 원. 내고 그 소멸이잖아요. 그렇죠. 그 대신 내가 내 중개 사고가 터졌을 때 내 고객이 그걸 거기서 가지고 선 보상을 받고 그렇죠. 내가 잘못했을 경우에 그렇죠. 그 다음에 내가 그 거기에 공제에다가 갚아야 갚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른 점은 뭐냐면 이거는 사고가 아니라 네, 네. 내가 공사를 개발을 하다가 일정 기간 동안 공사를 안 하면 그 예탁금을 가지고서 얘네가 원상 복귀를 해버려요. 네, 원상 복구를 시켜버려요. 맞아요. 그러면 나는 그 돈을 못 찾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그 돈은 묻힌 돈이다.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다 냈고 돈을 냈는데 내가 공사를 하다가 공사가 지연돼서 네. 개발행위 허가 최대 기간이 지나고 있어. 그러면 재허가를 받아야 돼요. 근데 그 돈을 못 찾아요. 그 돈을 다시 내야 돼요. 맞아요. 그러면 나는 손해가 되는 거야. 쉽게 우리가 농지를 해도 개발행위 비용을 내면 네. 허가 기간 동안 네. 우리가 네. 진행을 해도 되지만 안 하면 그거를 취소하면 돈이 다시 나와요. 네. 근데 얘는 안 나온다. 그러니까 그래서 개발업자들이 어떻게 한다? 보증보험으로 많이 한다. 네. 공탁을 안 하고 공탁을 하면 그 돈을 못 돌려받는 경우가 있으니까. 어차피 보증보험료는 없어진 돈 치는 그리고 거니까. 농지 전용금이나 산지 전용금도 그렇죠. 다시 내야 다시 내야 된다는 된다. 거예요.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큰 땅을 개발행위를 오래 하면 안 된다. 네, 맞아요. 개발행위는 최대 2년, 2년. 그리고 건축은 최대 4년. 4년? 2년하고 2년 추가니까 네, 4년. 4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팁이 있다. 그렇죠. 네, 일단 개발행위는 준공을 받아놓고 개발이 먼저 해서 준공 받아놓고 공사는 최대 4년이잖아요. 근데 착공을 해놓으면 돼요. 그렇죠. 착공해 놓으면 기간이 연장이 됩니다. 착공에 부도 나면 걔는 많이 하면서 10년째 서 있는 건물도 있죠. 맞아요. 예, 이게 취소가 안 돼요. 예. 착공은 취소가 안 돼요. 그래서 일부러 기초만 쳐가지고 착공계 내놓고 기초만 쳐는 경우가 있다. 그렇죠. 착공계만 내놓고 공사를 안 하면 취소가 돼요. 근데 이거는 우리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봤을 때 네. 관공서들도 네. 매트만 쳐놓고 네. 한 3년 있다 건물 짓고 막 그래요. 아 그래요? 체육시설 같은 것들 아 그래요? 시에서 하는 거나 막 도에서 하는 것들 있잖아요. 많이 봤어요. 야, 뭐 그런 건 일부러 하는 건 아니겠죠. 네. 일부러는 아니겠지만 네, 뭐 네. 그거에 어쩔 수 없이. 영향이 있겠죠. 근데 모든 사람들이 일부러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그쵸. 왜냐면 공사기간 길어서 좋을 게 어딨어요. 불가항력에 의해서 그런 거고. 근데 요런 거는 꿀팁이 될 수 있어요. 왜냐면 내가 이 땅을 샀어. 근데 지금 허가가 나. 근데 나중에는 허가 안 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미리금 하다 없는 거. 그리고 지금은 허가 조건이 좋아. 근데 나중에는 허가 조건이 나쁠 수가 있어요. 맞아요. 특히 건축법은 자주 바뀌어요. 바뀌니까. 예. 매년 바뀌어요. 예, 건축법은 거의 세법 바뀌듯이 바뀌어요. 맞아요. 매년 한두 번씩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대체적으로 건축법은 어떻게 되냐? 해가 갈수록 강화가 돼요. 네. 공사비가 그러면 증액된다는 소리예요. 공사비도 증액되고 자재비도 증액되고 그렇죠. 감리비도 건축법, 증액. 예, 주차법 이런 법들이 강화되다 보니까 맞아요. 내가 공사비가 증액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미리 아니, 착공기까지 내야 착공제를 돼요. 내놓는 거지. 네. 그러면 좋은 점이 뭐냐면 예전 법으로 할 수 있어요. 신규 법을 하는 게 맞아요.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17년도에 허가를 넣어놨으면 네. 지금 해도 17년도 허가 그쵸. 기준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땅들이 몇 개 있죠. 그렇죠. 그런 땅들은 사면 이득.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은 다가구를 지으려면 뭐야 되죠? 종합건설을 해야 되죠. 변호가 들어가야 되고. 근데 17년도에 착공기 내는 것들은 종합건설은 필요 없다. 종합건설이 필요 없죠. 그러면 기간내기가 그쵸. 금액의 이익이 생겨. 그러면 보통 건물 하나당 1억씩의 차이가 나요. 그렇죠. 네. 감리 비용 그쵸. 빠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빠지고. 땅을 사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 조건을 봐라. 허가가 들어가 있는 땅들이 있다. 네, 허가를 미리 내놓는 게 좋다. 좋다. 왜냐면 내가 집을 진다고 해도 네. 당장 못 지고 3년 뒤에 진다고 해도 미리 허가를 넣는 게 좋아요. 네. 그래서 뭐 토목 조금씩 해서 토목해놓고 개발행위 준공 맞고 네. 그 다음 건축 허가 바로 넣고 착공계 내놓고 네. 그러면은 지금 기준 받으니까 네. 3년 뒤에 당연히 강화돼 있을 네. 거고 그래서 미리 허가를 넣는 게 좋다. 네. 무조건.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게 이거잖아요. 농지를 사면 아유 내가 이걸 10년 동안 농사를 져서 그렇죠. 세금을 감면받아야 되겠다 음. 이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이걸 개발을 해놔야 되겠다 이게 더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산지도 똑같이 계산법이 있다. 농지전용부담금 내는 것처럼 단위 면적당 금액이 있어요. 이것도 쉽게 말해서 이 단위 면적당 금액. 준보전 산지는 6,860원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개발하는 제곱미터당 단위 면적인 거고 실제로 여기서 공시지가가 있어요. 공시지가가 뭐 10,000원이다. 그러면 그거의 100분의 1, 1000분의 10이니까 100분의 1이죠. 그럼 이 두 개 빠지면 100원. 네. 그러면 6,860원에 100원이 붙으면 네. 6,960원이 되죠. 네. 이거의 면적. 이것도 뭐 100제곱, 1000제곱미터다. 네. 그러면 이제 6,96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네. 이제 산지 전용 부담금. 크리스마스 트리 좀 보여드려야 돼. 아니 지금 대표님이 계속 가리고 있어서 트리가 안 보여. 아까 앉아 있을 때는 우리 박종호 과장이 태평양 없기 때문에 안 보였고. 네. 그러니까 이게 계산법이 네. 오히려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농지는 최대 15만 원짜리잖아요. 산지는 최대 얼마죠? 산지가 최대 15,000원? 3만 원. 3만 원인가? 네. 산지는 최대 3만 원. 그래서 보통 만 원. 아, 왜냐면 공시가 자체가 낮으니까. 다음 페이지 있어요. 네. 아까 했는데. 네. 그래서 보면 이행보증 증거는 농지랑 똑같다. 네. 농지처럼 접수된 설계 내역서의 20%. 네. 아까 것처럼 현금 예치 또는 보증부업. 네. 보통은 보증부업으로 한다. 우리 오늘 시청률 짱이에요. 제가 한 거 중에 네. 탑이더라고요. 역시 가장 좋은 건 뭔지 알아요? 돈이에요. 이제 적지복급이라는 게 농지는 여기 이게 함정이 이게 아, 그쵸. 적지복급 이상한 말이죠. 대체살림 조성비가 싸. 네. 똑같이 농지처럼 내는 개발행위 세금인데 그건 네. 싸요. 네. 근데 이거는 적지복급이. 네. 우리가 산지 전용을 한다고 허가를 내놓고 네. 신고지에서 했을 때 경사도가 10도 미만과 네. 10도 이상과 네. 뭐 그 이상도 있는데 요거 네. 두 개만 해볼게요. 보통 20도 이상은 안 네. 되니까. 그러면 이것도 만제곱미터당 5,200만 원 돈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적지복급이는 생각을 안 이건 아예 없는 세금, 이건 아예 없다는 아예 모르죠. 근데 없다고 적지복급이도 돈이 꽤 많이 나온다. 보통 한 필지당 한 150만 원씩 내는 것 같아요. 100만 원에서 150 정도 제가 내고 있어요. 그렇죠. 제가. 보면 그러니까 기준이 이거 네. 되게 어려워요. 이런 계산 공식은 몰라도 돼요. 네. 근데 그냥 내가 한 100평 정도의 집을 짓는다면 100에서 150만 원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준공 검사 전에 적지복비를 적지복비 먼저 내야 내셔야 돼요. 그리고 적지복부 승인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보통은 임야 건들 때 네. 허가지 외를 안 건드려야 돼요. 네. 이렇게 허가지가 있으면 네. 이거 허가지에 뭐 공사를 한다 그럴 때 여기 나가서 공사를 하면 안 돼요. 네. 무조건 요 안에서. 네. 이거 나가면 다 이게 다 적지복급이에요. 만약에 허가지 외로 임야를 허가지 외로 벗어나면 농지는 허가지 외로 벗어나도 형사처벌되지 않는데 그렇죠. 임야는 네. 어떻게 되죠? 이거는 형사처벌. 임야는 형사처벌을 받는다. 그러니까 범죄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범법자. 범법자. 근데 경제사범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쁜 범죄자는 아닌데 그렇죠. 실수로 그쵸? 범죄자가 되는 거지. 이 친구 신분증 뒷면에 보이지 않는 신분증 그쵸. 뒷면에 뭐가 있다? 빨간 빨간 줄. 줄. 그래서 어떤 사람으로 찍힌다? 산지 훼손. 산지 훼손자. 그렇죠. 아, 지금 붙들면서. 우리가 왜 이렇게 케미가 잘 맞았나? 우리 어저께 싸웠는데. 그죠. 엊그저께냐? 그래서 우리 이런- 화해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이런 기준은 좀 어려워요. 저희도 이런 건 다 보면서 해야 되고 네. 그냥 쉽게 말해서 산지는 산지 전용비가 있고 음. 적지복급이 음. 100평 기준으로 했을 때 150에서 많게는 500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적지복구가 보통 언제 나오냐면 비용은 언제 나오냐?
주차장 개설이 완료됐을 때 맞아요. 그때 개발행위 주차장까지 공사가 그게 끝나면 끝나야지 준공. 적지복구 승인을 받고 적지복구 승인이 되면 그때 준공 접수를 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인데 산지는 복잡하니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마시고. 그러니까 끼니 요정님 말씀대로 우리 부동산 공법 시간에 다 배우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머릿속에 없지. 그쵸. 하얘지지. 그쵸. 저도 시험 볼 때는 맞췄는데 시험 끝나고 잊어버렸고 부동산하고 한 5년 만에 이게 있는 줄 알았어요. 그 5년 동안은 이걸 뭐 접할 일이 없죠. 그렇죠. 접할 일이 없어요. 왜냐면 5년 동안 누가 개발행위 들어갈 거고 누가 네. 허가 들어가고 이런 네, 거 네, 네. 모르죠. 네. 내 집 지으면서 알았죠. 그렇죠. 내 집 짓거나 아니면 내가 시행을 하거나 누구를 컨설팅 해주거나 그러면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임야 같은 경우는 준보전 산지가 주택지로는 좋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전 산지는 농업인들만 주택을 지을 수 있다. 네. 그렇죠. 보전산지는 농업인만 주택을 지을 수 있다는 뜻은 뭐냐면 경지 정리된 논이랑 똑같은 취급을 그쵸. 받는다는 거예요. 임야를 네. 어느 정도 훼손하지 마라. 보전하면서 할 수 있게. 그래서 땅 값어치로 따지면 준보선 산지가 30만 원 정도 가면 보전 산지는 10만 원 정도 간다. 네. 그러면 보전 산지는 농업인만 지을 수 있는 땅이기 때문에 평당 20만 원을 넘기기가 어렵다. 어렵다. 준보선 수가 없다. 산지는 부르는 게 값이다. 그렇지. 그 지형이나 위치에 따라서 그래서 50만 원부터 아니 30만 원부터 30만 원부터 뭐 150만 150만 원까지. 원까지. 그렇죠. 예. 준보전 산지가 좋아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얘는 농지로 갔을 때 네. 준보전 산지는 네. 약간 뭐 잡종지 같은 느낌? 그렇죠. 그렇죠. 계획 관리 뭐 계획 관리 이런 느낌이죠. 네. 뭐 생산 녹지. 생산 녹지 정도 그렇죠. 생산 녹지 정도 되죠. 예. 20%니까. 그렇죠. 20%짜리인 거 같죠. 개발 부담금. 이 개발 부담금은 개발행위 비용하고 이제 다른 느낌, 다른 개념이죠. 개발을 해서 여기 보시면 면적 초과도 있어요. 네. 개발 부담금이 나오는 게 도시 지역에서 300평을 초과하거나 비도시 지역은 500평을 초과했을 때 네. 개발 부담금이 무조건 나온다. 그러니까 공법에서는 시험에서도 그렇고 실무에서도 그렇고 요 면적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네. 면적하고 금액 네. 이런 것들. 네. 항상 공인중개사는 네. 뭐 몇 년 이하 네. 몇 천만 원.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도 말한 것처럼 토지를 계약하기 전에 확인해야 돼요. 네. 이게 도시지역 낸지, 맨지 그리고 네. 얘가 면적이 300평이 네. 넘는지 500평이 그래서 넘는지. 여러분들 이 세금을 이 개발 부담금 세금이 굉장히 세거든요. 근데 이 세금을 아끼려면 토지를 취득할 때부터 당시부터. 내가 어떻게 개발을 해야겠다는 설계가 있어야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300평 초과하면 개발인 부담금이 나오잖아요. 근데 나는 1000평을 사고 싶어. 그럼 얘는 무조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쵸? 근데 내가 얘를 줄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4명이서 사면 돼요. 가족이 만약에 그쵸? 넓게 사고 싶어서 1000평을 샀어요. 음. 근데 내가 사서 음. 내가 나중에 개발해서 가족도 줄 거야. 그러면 그냥 돈 세금 음. 맞는 거예요. 음. 줄 거면 처음부터 나눠서 살아. 그쵸? 4명이서 매매 계약서에 쓰는 거예요. 매도인이랑 협의를 봐서. 아, 이건 4명이서 살 거다. 그래서 나중에 개발할 거다 해서 4명이 공동명의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개발행위를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 땅을 어떻게 한다? 네, 4분의 1로 그냥 자른다. 매매로 인한 분할로. 그것도 네. 역시 개발행위다. 네. 그런 다음에 나중에 얘네 먼저 집 짓고 얘네 먼저 집 짓고 그 다음 집 짓고 그 다음 집 짓고 여기 도로 이렇게 낸다. 그러면 세금을 피해갈 피해갈 수도 수 있다. 있다. 근데 이것도 굉장히 잘 전문가 영역이라 내가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게 쉬워 보이지만 그렇게 했을 때 잘못하면 세금 맞는 거예요. 그쵸. 공무원도 바보는 아니다. 그래서 비도시 네. 지역 같은 경우도 이렇게 네. 하는 거예요. 제가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예전에 700평인가 1000평인가를 제가 개발을 했는데 공무원이 개발 부담금을 저한테 청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개발 부담금 대상이 아닌데요 라고 했더니 공무원이 서류를 막 보더니 분명히 개발 부담금 대상이었는데 이게 왜 대상이 아니지 하면서 사장님 다음엔 못 봐드립니다. 근데 이게 하도 많이 하다 보니 네. 공무원들도 이제 디테일해진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전문가로서 저는 많이 피해가긴 하지만 이런 것들이 근데 이걸 피하려면 아까 말한 것처럼 정확하게 미리 계약 당시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공무원한테 다 지적 대상이 돼서 부담금을 맞는다. 그렇죠. 근데 합법적으로 안 맞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편법이라고 알려드린 게 아니고 합법으로 합법적으로 알려드려. 근데 미리 준비해야 되는. 근데 나중에 가서 편법으로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다 세금 걸려요. 내신 분은 다 걸려요. 세금 내 거 내고 그러면 이제 가세도 세금 내고. 폭탄 맞는다. 네. 근데 이 세금은 언제 부과된다? 준공일 이후. 건물이 다 지어지면. 개발행위 준공이 나면 개발행위 준공은 건물이 없으면 안 나요. 그렇죠. 건물이 80%까지 완성이 돼야 돼요. 건물이 80%까지 완성됐다는 기준은 뭐냐면
싱크대가 들어가기 전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쵸. 상가 건물로 했을 때 네. 외관이 다 되고 외관 있는데 내부가 다 됐는데 도배, 장판, 싱크대가 안 들어왔어. 그게 80% 기준이에요. 여기서 보면 부가 시점 사업 종료 후에 개발행위 준공일로 준공일로 하는 거고 차액은 공시 개발 시점 공시지가랑 네. 개발 종료했을 때의 네. 공시지가 차액의 25%가 세금이 되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주택을 100평을 개발했을 때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부과가 돼요. 그렇죠. 이게. 근데 이거를 토목 설계비랑 토목 공사 비용으로 감면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게 차액의 25%를 내는 건데 그걸 미리 준비하려면 흙을 받은 곳과 흙을 내준 곳 그리고 토목 공사한 양을 미리 설계 도면을 다 갖고 있어야 돼요. 여기 보시면 이런 거를 이제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네. 매립, 절토, 네. 흙값, 옹벽, 네. 보강토, 토장 비용, 뭐 우호수감, 배수로인데 그 중에서도 토목공사에서도 설계 물량이 안 맞으면 그건 적용을 못 받는 거예요.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영수증으로 처리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설계도랑요. 물량 설계도가 있어야 되고 그럼 토목 설계사가 설계를 그쵸. 했어야 되겠죠. 거기에 이제 그 두 번째는 계약서가 뭐냐면 그쵸 계약서도 있어야 되고 그 두 번째는 흙을 받았다라는 그 인감증명서가 있었어요. 흙을 받아온 데에 인감증명서가 있어야 돼요. 맞아요. 주소랑. 그쵸. 네. 조경은? 조경은이라는 게 무슨 뜻이야? 아 조경이 포함이 되냐? 조경은 조경 포함되지 포함 안 않아요. 예. 도시가스공사도 포함되지 않아요. 전기공사도 포함되지 않아요. 오로지 오로지 토목공사만. 토목, 도로공사, 음. 보강토공사만 인정을 받을 여기. 수가 있어요. 우수공사, 네. 보강토, 네. 포장비, 네. 우호수. 네. 배수로, 네. 매립 이런 것만. 근데 가장 받는 게 보강토랑 매립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제일 흔히 많이 다는 게 옹벽 보강토. 예. 그리고 그래서 매립. 이 매립 비용을 정확히 하려면 어떻게 된다? 나갔던 들어갔던 나갔으면 가져간 사람의 인감증명서. 받은 사람. 예. 내가 흙을 받았으면 나한테 흙을 준 사람의 인감증명서가 있어야 되고 흙이 온 곳에 주소지가 주소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양도 써 있어야 되고. 그렇죠. 물량도 써 있어야 돼요. 그래서 거리로 인정받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게 다 공사비로 되니까. 그렇죠. 이것도 얼마든지 가라로 만들 수 있지만 대충 만들면 어떻게 한다? 걸린다. 걸린다. 걸리면 폭탄 맞는다. 네. 그러니까 멍청하게 막 아무데나 들이대면 안 된다. 안 된다고 괘씸죄가 적용돼서 어떻게 된다? 더 가산세 맞는다. 가산세 맞는다. 중과세 된다. 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건축공사 비용은 인정 못 받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개발 부담금 땅에 대한 개발 그 행위에 대한 걸 이제 더 추가 비용으로 나오는 세금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네. 이제 물어봐 주세요. 네, 이제 궁금한 것도 질문을 받고 자, 퀴즈. 아까 알려드린 거네요. 이거 이제 자, 여러분들이 강의를 얼마나 잘 들었는지 자, 자. 문제 하나 나가겠습니다. 퀴즈. 네. 아까 설명을 해드렸죠. 네. 맹지가 아니지만 네. 도로가 다 붙어 있어요. 네. 근데도 불구하고 개발 행위가 불가능한 경우. 맹지가 아닌데 개발행위가 불가능한 경우. 끄고 메모장을 켜봐야 되겠다. 네, 좋습니다. 자, 3, 2, 1, 땡. 자, 여기까지 끝. 자, 그러니까 약간 실제로 오프라인 강의는 앞에 이제 관중들이 있고 네. 얘기를 오히려- 하면 답변이 오잖아요. 가늠도 있고. 근데 오히려 근데 이건 없어. 긴장도 돼. 근데 이 채팅창으로 보시니까 좀 어떠세요? 난 좋았어요. 좋았어요? 네. 좋았어요. 이방사